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흔히 사회초년생들은요, 젊음을 무기라고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다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정말 똑똑하고 센스 있는 젊은 직장인분들은요, 이 보험이 중요한 금융 상품이라는 걸 미리 알고 내가 옷 살 돈은 없어도 보험료 낼 돈은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보험의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질병 보장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왜 어린이 보험일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가장 최신 정보로 든든한 보험 챙겨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나요? 흔히 부모님의 권유라 친한 사람의 이 권유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보장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보험은 최신 보장 가능할까요?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입니다. 네, 오늘은 질병 보장을 왜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이유를 아시게 됐으면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내 보험 증권 한번 꺼내놓고서 제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 얘기랑 비교해 보셔서 부족하거나 없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질병 보장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보험 가입하신 분 중에 가장 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건강한 사람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보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분이 아마 가장 운이 좋은 분일 겁니다. 반대로 보험 가입한 사람 중에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로 이런 분입니다. 아픈데 보험금도 못 받는 사람. 나는 나름대로 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 이분이 가장 운이 안 좋은 분이겠죠. 보험을 제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보험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난 실손보험이 있어. 그래서 걱정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해마다 갱신되고요. 보험료 조정을 받습니다. 대개는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손보험은 100세까지 계속 쭉 납입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을 흔히 100세 시대, 11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60세 이상 분이 실질적으로는 실손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럼 실손보험을 포기하나라고 봤더니요. 실손보험 과거 인상률을 보니까 2015년에 12.2%, 2016년에 19.3%, 2017년에 19.5%가 인상됐습니다. 평균 17% 정도가 보험료가 올랐다는 거죠.
해마다 보험료 갱신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는 계속 오르더라. 이거를 토대로 해서 향후 보험료 실손보험 인상률을 15%라고 가정을 해서 산출을 해보니까 40세 현재 남자가 13,500원, 여자가 16,000원, 평균 14,998원을 내던 분들이 60세가 되면 22만 1,000원, 26만 9,000원, 24만 5,000원을 내야 합니다. 약 15% 이상이 인상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걱정거리가 계속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실손보험, 건강통합보험, 그리고 유병자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제2의 실비라고 할 수 있는 건강통합보험, 유병자보험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수술하는 수술을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3대 질환, 즉 암, 뇌, 심장 질환에 있어서 진단만 받아도 보상이 됩니다. 진단만 받아도 보상이 된다. 그 다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 시에는 입원 일당을 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납 또는 30년 납으로 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선택해서 가입을 하시면 그 20년, 3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보험료를 내는 납입 기간 동안에 만약에 3대 질환, 암이나 뇌졸중이나 급선승근 경색증 진단을 받으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최근의 통합보험, 유병자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에 대한 향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어서 이 보험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실손보험과 이 보험을 병행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된 질병 보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 이번 6월에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이번 6월 중에 또는 6월 이후에 빠르면 다음 주부터 이러한 질병 보장, 특히 3대 질환에 대한 암, 뇌, 심장과 관련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할 때 사망 연계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런 3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가입하려면 기존보다 사망보험금 또는 질병보험금을 더 가입해야만 인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금융감독기관에서 무해지 보험에 대한 상품 설계를 제한 검토 예정입니다.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면 납입기간 이내의 해지 시에는 해지한국금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가입하시면 보험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요. 이 부분이 잘못 좀 이해 못하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 때문에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한국금을 기납입보험료 이내로 제한하라라는 걸로 무해지 보험이 좀 상품 설계가 제한된 부분이 검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게, 그래서 이 이전에 질병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1위가 이제 암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뭐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자, 암 환자의 평균 치료 기간을 보면은요, 평균이 38개월입니다. 3년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니까 암 환자의 그 치료 기간 중에 무려 3년이 넘는 분이 8.9%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60개월 초과하시는 분, 즉 5년 넘게 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 무려 25.9%나 된다. 암 환자 중에 4명 중에 1명은 5년을 넘도록 치료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암 진단비 보험이 하나 있어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그걸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전체 암 환자가 147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신규 처음 암 환자가 된 인원수는 30만 9천 명이에요.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147만 명 중에 그러면 1년 이상 암 치료하시는 분은
116만 명이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년 이상, 5년 이상 암 치료를 하시는 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암 환자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제는 나도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암보험 있어? 네, 잘하셨어요. 근데 암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재발, 전이, 또 잔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5년 이상의 치료에 나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진단암 준비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암 치료인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절제술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2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치료를 계속 받다 보면 말기암 환자인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 입원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치료비도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 과연 그런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암은 또 한 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체 암 환자 중에 68.4%가 2년 미만에, 2년 안에 재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재진단암 진단비인데요. 이 재진단암 진단비는 첫 번째 암이 확정된 다음부터 1년 또는 2년 뒤에 다시 보니까 암이 남아있다든지 새로운 암, 원발암이 생겼다든지 또는 전이가 됐든지 아니면 잔존된 부분에 대한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비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는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2년이 경과돼야만 이게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 발병이 재발이 제일 많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A사는 첫 번째 암이 진단 확정되고 1년 경과가 되면 이 재진단암 보장이 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보통 이제 제가 플랜 짜는 게 2천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일반암 진단비가 2천만 원. 네. 그리고 질병 재진단암 2천에 후유장애 2천.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이 2천 이렇게 제가 플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재진단암 2천은 2천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014년에 담도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네, 일반암 진단비 2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치료가 끝났으면 괜찮은데 2017년에 위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위암, 위전절제술을 통해서 절제를 했습니다. 질병후유장애가 생겼겠죠. 그래서 질병후유장애 2천을 또 받고요. 전이가 됐으니까 재진단암에서 2천을 받습니다. 근데 2019년에 보니까 이게 또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 또 재진단암에서 2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말기까지 가서 말기암으로 입원을 했어요. 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단 하루만 입원해도 이 치료비 보장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최초 1참이 발생되고 전이가 됐고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 계속 잔존이 된 거죠. 그러면 잔존암에 대해서도 또 2천. 잔존암에 대해서 6천만 원. 그리고 여기 처음에 2천만 원, 전이된 거에 2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토탈로 이 재진단암을 통해서 또 말기 호스피스 암 통해서 총 받는 암이 암 진단비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처음 암 2천과 그다음에 말기 호스피스 병동 입원 4천, 2천 합쳐서 4천 빼고 나면 재진단암으로 얼마요? 1억을 받는 거예요. 가입 금액은 2천인데 계속해서 잔존을 하게 되면 1억까지도 받는다. 네,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진단암 진단비를 가입하는데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A사 재진단암 진단비는요.
25년 갱신형으로 60세인 여성분들은 68,900원, 50세가 51,000원, 40세가 36,000원이면 요 모든 플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스럽다면 실속형이 있습니다. 실속형은 말기 호스피스 병동을 뺐어요. 그리고 1,000만 원씩 보장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0년 갱신으로 30년형으로 남자분은 40세에서 60세가 2만 원에서 6만 3천 원, 여성분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자, 암진단비 암보험 있으십니다. 근데 재진단암 진단비를 이제는 준비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A사 플랜 1, 플랜 2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거는요. 요즘 이슈가 된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보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입원했는데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세요. 근데 마침 이 보험 플랜은 코로나 외에 3종이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질병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코로나19, 기존에 있던 사스, 메르스까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감염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하루당 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부분인데요. 왜 30일까지 나왔냐? 대표적으로 코로나를 보니까요. 코로나로 치료하는 평균 입원 일수가 18일 정도 된다라고 해요. 물론 이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는데 보통 18일 정도면 입원 치료하고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보면 질병 입원 일당 180일까지 3만 원, 종합병원 입원 일당일 때 2만 원, 중환자실 입원 일당일 때 30만 원 하루당입니다.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일 때 5만 원 요 플랜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는요. 남자 20세 2만 6천 원, 3만 원, 3만 7천 원, 4만 4천 원. 여성분은 2만 8천 원에서 4만 9천 원이면 되는데 코로나로 예를 들어서 18일 입원을 했다. 근데 중환자실은 안 가고 일반 병실로 했다 그러면 특정 감염병 하루에 5만 원, 질병 입원 일당 하루에 3만 원, 종합병원 입원 일당 하루에 2만 원 해서 18일 동안 입원하면 18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중환자실까지 입원했다. 중환자실을 입원하면 하루당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18일 입원했다 그러면 무려 72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자, 코로나 같은 특정 감염병도 이제는 입원 일당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유병자 보험 최신 버전입니다. 자, 유병자 보험 최신 버전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유병자 보험이 이미 있어. 근데 살펴보셔야 돼요. 옛날 버전 유병자 보험은요. 첫 번째 7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물론 참여 조건은 지금과도 똑같은데 주로 보장되는 게 뇌출혈 진단비 아니면 뇌졸중 진단비 수술비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뇌졸중보다 큰 범위는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수술비입니다.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허혈성 심장 질환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갱신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버전은요. 최신 버전 유병자 보험은 참여 조건은 동일한데 몇 세까지? 90세까지도 됩니다. 예전에는 76세라서 77세라서 나이가 초과돼서 가입 못하셨다면 지금은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령이 많아서 가입하지 못하셨던 유병자분들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도 되고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70일 질병 수술비 또 뇌, 심장, 신장, 간, 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또 수술 시에 받는 이런 플랜의 유병자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는 구버전에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최신 버전 유병자 보험은요. 비갱신형도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서는 20년 갱신형보다 20년 납 100세 만기, 90세 만기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도 최신의 유병자 보험은 난 암이라서 어떡하죠? 근데 뇌하고 심장 쪽 걱정스러운데 가능합니다.
3일 조건만 충족하신다고 하면 3개월, 1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으시다면 이대 질환 진단비 수술비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유병자 보험인데 만약에 내가 무사고로 5년이 지나가면 표준체로 전환주됩니다. 그러면서 보험료 할인이 되고요. 그동안 쌓였던 책임 준비금도 무사고 축하금으로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의 유병자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유병자 보험은 수술과 관련된 보장이 바뀌었습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있던 병도 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수술할 경우에는 이제는 보장이 가능하도록 약관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러한 유병자 최신 버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가입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65세 여성분인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셨는데 7년 동안 계속 약을 드시고 계세요. 기존의 유병자 보험에서는 사실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으면 되게 꺼려했습니다. 가입도 안 됐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하다. 예. 그다음 63세 남성분인데 비형 간염 활동성 보균제예요. 활동성 보균 이거 다 안 받아줬는데 이제는 경증 질환과 관련된 거는 거의 무사 통과가 된다. 3여 조건만 통과가 된다면 경증 질환은 고지하고 패스가 된다. 68세 여성분입니다. 3년 전 디스크로 진단 수술했는데 지금 물리 치료 중이래요. 네, 괜찮습니다. 통과됐습니다. 53세 남성분인데요. 건강검진 시 지방간 진단을 받고 5년째 투약 중이랍니다. 네, 통과됩니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 4년 전에 교통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았대요.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25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혈전 용해제 투약 중이랍니다. 복용 중이다. 괜찮습니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5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았고요. 지금 투약 중이라서 이전 같았으면 인수 거절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네, 녹내장으로 지금 투약 중이고 안압이 조절 중인데도 유병자 보험 최신 버전 가능합니다. 신장 투석 중인 신부전증 있는 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신의 버전은 유병자 보험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최신 버전의 유병자 보험은요. 만성질환 수술부터 올리스크가 다 됩니다. 어떤 질병이든 수술 받으면 다 되는 질병 수술비에다가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다음에 71대 질병 수술비, 질병 수술의 크기와 관련된 1에서 5종 수술비, 여기에다가 뇌, 심장, 신장, 간, 폐인 경우 5대 기간은 추가로 한 번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동시에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1년 이내는 50%만 지급이 됐지만 이 모든 게 동시에 가입되고 보장받을 수가 있다. 특히 심장질환,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중요한 이유는요. 전체 심질환 환자 중에 41.7%는 기존의 허혈성만 갖고 있는 분에서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네. 심장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 폐석전증 같은 경우는 41.7%는 기존의 허혈성에서는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심장 판막, 빈맥, 부정맥, 심부전도 모두 수술 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내가 이게 없다면 지금 이거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급선심근경색증이 가장 작습니다. 내 보험이 이것만 되는 건 아닌지. 네,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준비가 되어 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전체 심장질환의 47.1%는 이거를 넘어선다 그랬죠. 이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뇌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게 뇌출혈이나 뇌졸중이에요.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게 뇌혈관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돼 있다면 이게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추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5대 기간 수술비를 더 드린다고 했어요. 네. 뇌, 심장, 신장, 콩팥, 간, 폐. 이 경우는 한 번 더 질병 수술하실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보험사마다 다 틀려요. 이름은 똑같은데 비사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데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는 최초 1회이거나 아니면 부위에 따라서는 50%만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요즘 폐에 관련된 질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 조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폐질환 수술 보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 전혀 없고 100% 모두 보장되는 5대 질환 수술비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50세 이상부터 심장 질환이 급증을 합니다. 환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비사는요. 납입 면제에 있어서도 타사보다 한 가지 항목,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 시에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 가입하고 90일 면책도 없습니다. 일부 회사는 면책 기간이 있어요. 또 암 진단에 있어서도 1년 이내 감액이 없습니다. 많은 손보사들은 1년 이내 감액 시 1년 이내 50% 감액 기간이 있는데요. 그것도 없다. 또 비사 같은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관여할 비관여와 상관없이 100% 보장이 된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없더라. 앞서 말씀드린 5대 기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 비사 같은 경우 유병자 보험 입원 일당이 가입 즉시 100% 보장이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일당에 있어서 50% 감액 기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보험료 궁금하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71대 질병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이고요.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5만 원씩 했을 때, 보면 50세가 47,000원, 70세가 83,000원, 여성분은 24,000원, 33,000원이면 됩니다. 20년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암 진단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재진단암 진단비, 특히 첫 번째 암 발병이 되고 1년부터 보장이 되는 재진단암 준비가 되어야 된다.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없다면 신설된 부분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자, 유병자 보험 9버전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신버전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관열과 비관열 구분 없이 보장해주는 수술비를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알고 보험 준비하셔야죠. 코로나 이슈가 지금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특정 감염병의 입원비를 주는 코로나 특화 보험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평균 18일을 입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입원을 했을 때 평균 최소 180만 원, 그리고 최대 7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3명 중에 1명이 걸린다는 암이요. 완치율도 높아졌지만 재발률도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특히나 2년 안에 많이 재발된다고 하는데 재진단한 보험까지 소개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유병자분들을 위한 유리한 수술비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모든 정보들을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내게 필요한 보험만 골라서 가져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입원 일당과 그리고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요. 약관의 변경 사항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뀐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가입하시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기왕증도 보장이 된다. 자, 예전에는 상해 질병에 있어서 보험 가입 이전에 진단 받은 부분은 보장이 되질 않았습니다. 상해 사고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원 일당과 수술 시에 보장이 되는데 질병 입원 일당과 수술비는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유병자 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 이후 진단, 입원, 수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진단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즉 기왕증이라도 보험 가입하고 나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이나 수술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인지하시고 보험금 청구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왕증도 보장이 된다. 이 뜻은요. 이제는 정말 진단을 받지 않아도 입원이나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전에 병력이 있었던 유병자분들께 아주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병자분들은 보통 보험이 더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유병자분들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고 하셔서요.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앞서서 제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유병자 보험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 플랜이 나왔습니다. 세 가지 할인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 가입하고 유병자 있지만 5년 동안 무사고 보험 청구가 없다면 표준체로 전환이 되면서 표준체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할인폭이 최대 45% 정도가 되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할인이고 두 번째는요. 내가 연간 목표 걸음을 달성하시면 보험료의 5%씩을 최대 4년 동안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건강 나이, 즉 신체 나이보다 그 실제적인 건강 나이가 더 내가 좋다라고 한다면 5년마다 점검받아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할인이 가능한 유병자 보험 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할인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건강을 잘 유지를 하면은요, 건강체 보험료로 바꿔준다고 하고요. 많이 걸을수록 할인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고, 게다가 내 실제 나이보다도 건강 나이가 젊으면 또 할인을 해주는 그런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도움드리고요.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라는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보험을 준비하는 건 정말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잘 알고 실속으로 좀 실속 있는 보장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보장이 없으신 분들도 그리고 있으신 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한 해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잘 확인해 가시고 또 준비해 가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내 보험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문자 통해서 자세하게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왜 어린이 보험이 좋을까입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오늘 강진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보험 방송 즐겨보시는 분들은요, 이미 어린이 보험이 좋다는 말을 정말 귀에 익숙하게 들어오셨을 것 같거든요. 좋다 하니까 왜 좋은지 우선 알아볼까요? 우선은 제가 이 마음부터 먼저 드릴게요. 제가 보험 설계를 하잖아요. 네. 막 준비를 할 때 제일 신바람 날 때가 언제냐면 어린이 보험 설계할 때예요. 아, 왜냐하면 네.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장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 좋은 보장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네. 어린이 보험이고요. 그 어린이 보험을 딱 벗어나는 그 순간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제약이 너무 많고 또 하나 어린이 보험의 좋은 점은 너무 저렴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너무 저렴해서 어린이 보험은 제가 좋다 10번 아니 100번을 얘기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가입하시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데
내가 보험을 좀 설계해주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기분 그럼요. 좋게 좀 네. 준비를 해줄 수가 있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뭐 어린이 보험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고요. 보장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4, 5년 전에 또는 전에 뭐 그 암보험을 가입해도 이게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인데 보시면 여성암이 유방암이 제일 많아요. 또 남자들 자 4위에 전립선암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자 갑상선 또는 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암도 있어요. 갑상선암이 2위고요. 그런데 옛날 암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대 유사암 이렇게 얘기하면 갑상선, 경계성, 제자리, 기타 피부 요 4개만 뺀 모든 암을 보장을 받으면 마음이 편한데 옛날에는 4대가 아니라 5대, 즉 대장 전막내암이 이 안에 살짝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 전막내암이 C 코드냐 D 코드냐 차이가 있겠지만 C 코드가 나오면 암이거든요. 예. 그러면 4대 유사암만 빠졌을 때는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소외감에 대장 전막내암이 들어가 있으면 C코드든 D코드든 여기는 그냥 소외감으로 내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암 진단비 중에서 소외감 제외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발견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암보험 가입해서 5천만 원 가입해서 난 5천만 원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소외감에 뭐가 들었냐면 아까 1위인 유방암이 들어가 있고요. 예. 직장암 또는 방광암, 우리가 여자들한테는 자궁난소, 남자는 전립선암이 소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외감이 일반암에 많게 줘봐야 10에서 20%밖에 안 주거든요. 그럼 난 5천 가입해서 5천 다 받을 줄 알았더니 뭐 1,000만 원만 준다든지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유방암이 사실은 전이율이 높아서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과 한 4, 5년 전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생명보험사에는 많기 때문에 암보험은 가입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진단암 아까 우리 현정훈 전문가님도 재진단암 설명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재진단암 우리 그 커피숍에 가서도 자꾸 리필해주면 또 그 고깃점에도 요즘은 무한 리필되는 고깃점 뭐 많이 있잖아요. 음식점. 네. 무한 리필되면 좋잖아요. 재진단하면 무한 리필이거든요. 보험도 리필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좋아요. 재진단암이. 근데 보험료가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라면 조금만 벗어나면 너무 비싸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린이 보험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뇌혈관, 허혈성, 뭐 강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표를 보시면 사실 지금 2020년인데 2012년도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근데 2008년과 12년 불과 4년 차이에도 뇌출혈이 그 15%에서 9%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뇌졸중도 77에서 63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또 최근에 뭐가 있냐면 MRI 뇌 찍는 뇌사진 MRI가요. 네. 그전에는 100만 원이 다 넘는 아주 비쌌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내가 확진적이 걱정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뇌 MRI 못 찍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내려와서 3, 40만 원이면 돼요. 자, 그럼 내가 머리가 좀 아프거나 내가 좀 그 신경 써서 많이 아프다 싶으면 이게 뇌혈관 뇌사진, 이제 우리가 말하는 뇌 MRI를 많이 찍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뇌혈관, 그러니까 뇌졸중도 아니에요. 막힌 것도 아니고 뭐 터진 것도 아니지만 뇌혈관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꽈리라고 그러죠. 혈관이 부풀어 있는다거나 이런 아주 크게 우리가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서 받겠어요? 뇌혈관 진단비예요. 그래서 오히려 뇌출혈 터지는 거나 뇌졸중 막히는 거가 나이 많이 들어서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이 특히 30, 40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 뇌혈관이 많이 지나고 있어서 지금 뇌혈관 허혈성 뒤에도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리겠지만 가입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꾸 이렇게 우리가 보험금을 내줘야 되니까 그럼요. 보장이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어린이 보험의 뇌혈관 진단비 4,000원, 5,000원 하거든요. 네. 1,000만 원당? 그러면 한번 1,000만 원짜리 줘보세요. 얼마만큼 손실이 나는지. 몇천 원을 내고 받는 입장은 좋겠지만 그렇죠. 회사는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뇌혈관 허혈성이 앞으로는 계속 비싸지고 한도도 줄어들 거라는 것이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거든요. 자, 보시면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A하고 B 보험사를 했는데 예. 대부분 20대하고 20대 이하, 20대 이상하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벌써 20대 이하만 해도 B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을 5천을 주고요. 와. 그다음에 수술비를 2천을 줘요. 허혈성도 5천에 2천을 주고 있고 20대가 넘어가면 4천으로 줄어요. 하지만
이게 어린이 보험을 떠나는 그 순간 이게 얼마로 줄어드냐면 1,000만 원 너무 또는 많이 줄었네요. 500만 원. 이게 저희도 설계를 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줄어버려요. 그럼 내가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해도 원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러면 거예요? 한 보험사에서 한도가 1,000만 원이니까 내가 많이 가져가면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긴 되겠지만 그래도 한 증권에 갖고 싶다고 하면 근데 보험료도 비싸요. 네, 너무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뇌혈관 질환, 허혈성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끔 어머니들이 이제 상담을 하거나 시청자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내가 지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별로 없는데 지금 꼭 먼저 해야 될 보장이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저는 그러면 이때 뇌혈관 허혈성이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뒤에 나올 질병 후유장애.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게 암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나이 들어도 비싸질 뿐이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뇌혈관 허혈성은 딱 30세 어린이 보험을 넘어가는 순간 1,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대 질환이 더욱더 어릴 때 가입을 잘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확률 자체는 낮겠지만 꼭 먼저 준비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많은 보장 범위를 네. 받을 수 있고요. 또 생각보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뇌혈관 허혈성 많아요. 네,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이것도 무한 리필이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왜 네, 그런 그래서 거예요? 이거는 보시면 질병 후유장애는 가입할 수 있는 이 한도 자체도 또 달라지는데 이게 자 우리가 어린이 보험에 뒤에 나옵니다. 암 진단이 암이 걸리거나 갑상선이 든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암이 걸려서 5,000만 원을 받았어도 만약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절제하면 예. 만약에 질병 후유장애를 5,000 가입했다. 그러면 5,000만 원 암 진단비 플러스 2,500만 원, 7,500을 받는 거죠. 자, 그럼 암 진단비는 납입 면제 되면서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무슨 난소암이 걸렸다거나 또는 혈액투석을 하게 되면 다시 그 5,000만 원의 50% 또는 75% 돈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예. 이제 노년 나이가 먹어서 아파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오래오래 쓰다 보면 한 80세가 넘어가면 무릎도 고장나고 눈도 안 보이고 어르신들 맞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여기서 질병후유장에서 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즉, 이 5,000만 원이든 내가 처음 가입했던 그 바구니는 줄어들지 않아요. 내가 찾아서 계속 보장을 받아도 거기 물은 계속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즘 치매에 관심이 많으신데 치매보험으로도 또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프거나 사고가 났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어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 근데 이게 일반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땡 없어지는 게 네. 아니라 이 물은 5,000만 원 가입하던 3,000을 가입한 그 가입한 한도 물은 계속 고여 있고 나는 계속 퍼 쓰는 거예요. 너무 그런 착한 걸. 보험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입 한도 자 뒤에 가서 보시면 예. 굉장히 적어요. 자 A 보험사에서는 20세 이하는 5,000을 줬어요. 근데 20세가 넘어가면 3,000을 주고 있는데 B 보험사에서 현재 4,000까지 주고 있고요. 자 어린이 보험 아닌 경우에는 많이 줘야 30대 요거 넘어가신 분들 있죠. 30 예. 어린이 보험이 딱 넘어가니 3,000 가입하는데 그 뒤에는 2,000, 1,000 가입하고 싶어도 요거밖에 한도 자체가 안 나와요. 쭉쭉 줄어드네요. 네, 왜? 그만큼 보험회사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어린이 보험에서 다 담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해 오면서 뭐라고 그랬죠? 납입 면제도 잘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3년, 4년 전에 가입한 어린이 보험에는요. 예. 지금 제가 앞에 쭉 설명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어린이 보험인데 또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년 2019년도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시절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예. 자, 지금도 작년 19년하고 지금하고 바꿔진 게 있어요. 뭐냐면 유사암이에요. 작년에는 예. 암 진단비 5,000을 가입하면 유사암도 5,000을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처럼 뚝 떨어졌는데 예. 지금 또 줄이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질환 진단비와 수술비가 지금 줄어들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3, 4년 전, 제가 볼 땐 한 3년 전, 그럼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3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그 무환급형이 아니에요. 즉, 해약 환급금을 내가 찾을 수, 한 30%를 찾을 수 있는 대신에 그거를 안 찾는 현재 무환급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 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렇죠. 조금 제가 볼 때 30세
이전에 자녀를 두신 분들, 또 나는 우리 아이들 보험을 한 3년 전에 다 가입해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뚜껑 덮어놓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증권을 열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보장들이 다 있나 없나 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납입 면제 조건도 그냥 뇌졸중 허혈성이 아니고요.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유사암, 즉 갑상선암만 걸려도 납입 면제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보장을 쏙쏙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담을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고요. 자, 3년 전에 없는 보장이 지금처럼 많고요. 납입 면제도 안 돼요. 또 옛날 보험에는 어린이 보험이 30세로 끝나는 것도 있고요. 80세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아까 말씀드린 재진단암, 질병 후유 장애, 그다음에 수술비도 옛날 거는 7대, 14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은 64대, 101대, 77대 굉장히 많고요. 이런 보장들을 생각해서 제가 오늘 우리가 보통 A보험사, B보험사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B보험사 같은 경우는 진단금도 또는 예. 많이 주니까 그 보험을 말씀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30세 이전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우리 나이로 31세도 보험 나이 30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녀를 가지고 계셨고 내가 우리 아이들 보험을 3년 전에 3년 이상 전에 가입하셨다. 제발 뚜껑 열어서 보장을 보시면 보험료 차이 크게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준비해 줄 때 정말 신바람이 난다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주셨어도 지금 준비를 한 지 3년이 넘은 분들은요, 리모델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렸어요. 이게 보험료는 비슷해도 예전 건 뇌혈관 질환이 아니라 뇌졸중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등 보험료는 비슷해도 보장 범위나 보장의 차이가 정말 크다고 하니까요. 어린이 보험 없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의 보험으로 준비해 주시고 3년 이상 된 어린이 보험은 저희와 함께 꼭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강진욱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오늘 휴대전화 뒷번호 바로 4939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의 경우요. 유병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자, 강동 전문가님. 유병자 여부 상관없이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아까 우리 현정원 전문가님이 유병자 보험을 쭉 설명을 주셨는데 그 B보험사에서 심뇌혈관 이 질환 수술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허혈성뿐만 아니라 심장 수술에서 많은 부분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는 바로 가입 즉시 100%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요게 일반 유병자 아니신 분도 가입하실 수 있고 유병자이신 분도 똑같이 가입하는데 약간 보험료 차이만 있을 뿐인데 저는 이 보장 수술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장 내용을 보시면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다음에는 심장 관련해서 수술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는 관열 비관열도 없어요. 1,000만 원을 가입하시면 스텐트 삽입을 하시잖아요. 그럼 요거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요거 꼭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심뇌혈관 수술비가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병력이 있어도 없어도 보험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다음 문자 살펴보시죠. 자, 440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일당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미 기존 보험에서 질병 입원 일당이 여러 개 가입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현정훈 전문가님, 지금 코로나 관련한 입원비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보험이 있으시대요. 네. 이제 입원 일당 많이 하신 분들은 난 더 두고 싶은데 꽉 찼대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특정 감염병 입원 일당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추가해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질병 입원 일당 이게 있더라도 그거를 벗어나서 쉽게 얘기하면 누적 체크를 하지 않고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는 거니까 최대 하루당 5만 원씩도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누적 체크에서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시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입원비 보험 이미 있으셔도요. 추가로 가입하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두려우실 텐데요. 코로나 입원비 주는 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